네, 안녕하세요. 정소영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국민연금에 대한 얘기들을 좀 더 해드릴게요. 어제 최소한의 그 퇴직 공부라는 코너를 통해서 그 국민연금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얘기들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연구의 기본적인 부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이 여러분께서 그 오늘 하는 얘기들을 갖다 다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어제 했던 것들을 한번 기억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했던 거 혹시 다 기억나세요? 자, 그러면 그 기억하신 부분들을 갖다가 기억을 좀 되살리기 위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보험료였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에 내게 되는 보험료. 그 국민연금에 내게 되는 보험료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보험료율이라고 그랬습니다. 보험료율이 뭐냐면 9%라고 그랬는데 그 9%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면 자기가 벌고 있는 월 소득의 9%를 국민연금으로 내게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요율 부분에 대한 것들을 첫째 기억하라. 9%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얘기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자, 연금 금액을 받는데 연금 금액을 얼마를 받느냐. 연금 금액은 소득 대체율이 중요한데 소득 대체율은 40%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다른 OECD 국가보다 굉장히 낮은 40%라는 얘기 혹시 기억나시죠? 그래서 40%인데 이 40%를 갖다가 어디다 적용했냐면 자기가 평생 동안 해왔던 그 평생 생애에 가졌던 기본적인 소득에 대해서 평균값으로 월에 얼마 정도를 갖다가 평균적으로 소득을 벌었느냐 여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 중에 40%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그 소득 대체율 40%를 놓고 보면 근로자들이 받게 될 연금 금액이 대부분 다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그 사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소득 대체율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라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도 사실은 국민연금이 기본적인 소득을 갖다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는 아직도 미미한 부분이 있다. 이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분으로 말씀드렸던 게 그러면 보험료를 언제까지 내냐? 보험료는 18세부터 납입기간은 60세까지다. 그리고 보험료의 수령은 63세부터 수령이 가능하고 63세부터 해가지고 사망 시까지 받는다. 이렇게 해서 저 세 가지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가장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 최소한의 부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자 그렇게 해서 이해된 부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요즘 신문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잖아요. 국민연금이 이 법을 갖다가 바꿔야 된다. 그리고 미래에 우리 아이들이 짊어져야 될 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국민연금에 대한 제도를 갖다가 복지제도를 갖다가 바꿔놓지 않으면 우리의 아이들이 너무 힘든 미래를 만날 수밖에 없다.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후배들이 만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개선의 논의들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미래에 갔을 때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되는가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아마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은 뭐냐면 첫째 부분이 그러면 국민연금이 어떻게 될 거냐? 고갈된다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왜 고갈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 되게 궁금해 하시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은 그러면 내가 지금 내 나이가 뭐 35, 45 아니면 25인데 이걸 통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65세가 되는 그 시점에 가서 나는 받을 수 있는 건가? 이 부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왜 고갈되느냐? 이걸 한마디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구조적인 문제도 있긴 한데, 구조적인 문제에서 요즘 더 복잡해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한마디로 딱 표현한다면 인구 구조 문제예요. 인구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고령화되고 저출산, 초저출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인구 구조적인 문제들이 국민연금에 그대로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좀 해드린다 그러면 인구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적나라하게 비교해서 제가 해드릴게요. 지금 2024년이잖아요. 2024년 지금 현 시점의 인구와 그 다음에 가장 그 문제가 발생될 거로 예측되고 있는 2055년, 그러니까 2055년에 인구 구조가 어떻게 바뀌길래 국민연금에 문제를 발생시키는가 한번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2024년에서 2055년까지의 총인구에 대한 변화를 한번 살펴보면 총인구는 2024년에 지금 현재 5,170만 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55년에는 4,490만 명으로 인구 구조가 줄어져요. 인구가 축소됩니다. 근데 이거는 문제가 아니라 중위인구라고 그래서 중위인구란 뭐냐면요. 그 인구를 갖다 일례로 쭉 세워놨을 때 평균적인 중간에 서 있는 아이가 몇 살이냐 이 부분들이 중위인구거든요. 중위인구 연령의 그러니까 나이가 보통 지금 2024년 현재는 51.7세예요. 아니 46.1세예요. 46.1세인데 2055년에는 59.9세, 즉 60세가 됩니다. 그래서 60세까지 그 중위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늘어나게 됐죠. 근데 여기에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제 생산 연령 인구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 인구입니다. 15세에서 60세까지인데 15세에서 60세까지 현재가 2024년에 70.2%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이 생산 연령 인구를 통해서 사실은 보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연령 인구가 되어 있는데 2055년에는 몇 명이냐면요. 50.8%예요. 그러니까 5명, 10명 중에 5명만이 실제로 생산 연령 인구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노인의 인구예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잖아요. 65세 노인 인구가 2024년에 현재 19.2%입니다. 현재 수준이 19.2%인데 2055년에는 41.7%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돌이켜서 한번 간단한 산수 문제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50.8%의 그러니까 생산 연령 인구는 50.8%예요.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국민연금에 보험료를 낼 수 있는 부분이 50.8%의 10명 중에 5명인데 이 5명이 9%를 그러니까 월 소득의 9%를 내는데 노인인구 2055년에는 노인인구가 41.7%예요. 그럼 41.7%의 사람들이 40%의 소득 대체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평생의 생애 월 소득의 40%에 대한 것들을 41.7%가 받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당연히 국민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고갈되는 시점이 언제냐면요. 2055년입니다. 2055년에 정확하게 다 고갈돼.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2055년인데 어쩌면 그러니까 출생률이 더 저하되고 고령화 인구가 더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고령화 인구 구성비가 더 늘어나게 된다면 이 시기는 2050년까지도 당겨줄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들이 딱 간단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35살이면 앞으로 30년 후가 2055년에 65세가 되잖아요. 그럼 65세 됐을 때 국민연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자기가 평생 동안 부어왔던 거에 40%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국민연금의 재고가 어떻게 되나요? 재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빚을 져가면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35세에 현재 계신 분은 30년 후에 여러분들은 지금 30년 동안, 그러니까 25년 동안 열심히 국민연금을 9%씩 해서 보험료를 냈지만 그때 가서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45세는 그 65세 이후에 10년 동안, 그러니까 10년 동안 바꾸는데 75세가 되겠죠. 근데 지금 평균 수명이 83.6세인데 아마 그때쯤에 가면은 100세까지 갈 거예요. 그러면 75세 이후부터 25년 동안은 더 받아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국민연금을 또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심각한 거는 25세의 현재 25세의 젊은 친구들한테는 더 심각한 문제 되겠죠. 그 친구들은 열심히 내는데도 한 푼 못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도 계속 또 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받지도 못할 상황들을 가지고서.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꾸려고 그러니까 국민연금에 대한 이 제도를 자체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노력에 대한 생각들이 지금 뭐 이전 정권도 그렇고 이후에 현 정권도 그렇고 그러니까 손발을 갖다 다 담그고서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로 쓰는 방법이 뭐냐면,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라는 이 똥을 갖다가 신문으로 덮어놓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도 여기에 개입해서 그걸 갖다가 바꿔내려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법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인구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해법은 딱 하나밖에 해요. 많이 내고 적게 받는 방법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그러면 이 많이 내고 적게 받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누군가 한 사람은 총대를 메고서 바꿔놔야지 미래의 우리 세대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걸 갖다 누구도 감당해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 젊은 친구들의 고민들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퇴직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건가에 대한 퇴직 준비에 대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린 겁니다. 국민연금이 현재 노예 복지제도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지금 제 얘기 듣다 보면은 전혀 기대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들 인식되시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퇴직 공부에 대한 가장 큰 핵심은 각자 도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 스스로 준비해 놓지 않고 지금 받고 있는 월급만 따박따박 받아가지고 쓰고 하다가 65세 연금으로 살아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때 이후에 훨씬 더 난감한 상황에 부딪힐 거라는 거,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선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